안녕하세요.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2차 중동전쟁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때문에 발생했기에 수에즈 위기라고도 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기술자인 페르디낭의 주도로 11년간의 공사 끝에 1869년 11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이 이집트를 통치하였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수에즈 운하 회사가 이 수에즈 운하를 경영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952년에 이집트 국왕을 몰아내고 대통령이 된 나세르가 1956년 7월에 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홍해에 접해 있어서 매일같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국유화하면 이스라엘의 선박 통행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깊은 고민 끝에 그해 10월 29일에 이집트를 공습하였습니다. 이 공격의 목표는 수에즈 운하의 권리를 영국과 프랑스에게 돌려주고 나세르 대통령을 축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가담하여 삼국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 미국과 소련이 유엔에서 정전과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철수하였고 이후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담에서 전쟁 중이라도 모든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수 있다는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중동전쟁은 1964년에 피에로 즉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비밀리에 결성되어 아랍 게릴라 활동이 본격화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4월에 아랍 게릴라의 근거지로 생각되는 시리아의 전초기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에 그해 6월에 범아랍주의를 표방하던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홍해의 티란 해협을 봉쇄하며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군을 보내 이스라엘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모든 전투기를 총동원하여 이집트 카이로의 이집트 전투기 300대를 3시간 동안 완전히 박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의 전투기 400대를 격파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6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6일 전쟁으로도 부릅니다. 이 6일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영토를 3배나 확장하였는데 이집트로부터 가자 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빼앗았고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을 빼앗았고 요르단으로부터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서 난민으로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4차 중동전쟁은 1973년 10월 이스라엘의 명절인 욤키푸르 때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욤키푸르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때는 모두가 금식하며 속죄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에 남쪽에서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집트군이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였고, 북쪽에서는 시리아군이 골란 고원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승리에 이스라엘이 방심한 탓도 있었지만, 금식하는 명절에 발생한 전쟁이었기에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랍연합군의 승리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명절 후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을 시작하자 전세는 곧 역전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소련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적극 지지하였기에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직접 맞붙으려는 찰나에 유엔의 휴전회담으로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중동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이어졌지만 결과는 늘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제가 1970년대 때 중학생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면 늘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랍은 인구가 100배나 더 많고 영토는 수백 배나 더 넓어서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 포위하고 있는데도 아랍은 단 한 번도 못 이겼다. 와 그런 줄 아나? 전쟁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공부하기 위해서 밖으로 유학 갔던 아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안으로 돌아온다는데, 아랍은 안에 있는 놈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밖으로 토낀다 안 가나? 이래가지고야 아랍이 어떻게 이기겠노?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 인구는 80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서 지금은 1,000만 명이나 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런 정신력 외에도 신이 도와준 것 같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은 자기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도 단 한 번도 아랍연합군의 일원으로 당당히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들로부터도 소외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이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 철저히 패배한 이후 팔레스타인은 쇠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BC 604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없기는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며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자극을 받은 팔레스타인은 1964년에 팔레스타인 독립을 목표로 하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PLO를 비밀리에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1967년에 발생한 6.1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은 더욱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69년에 야세르 아르파트가 PLO의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PLO는 전 세계 악명 높은 테러 단체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항공기 공중폭발 테러, 미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학살 테러, 자살 폭탄 테러, 차량 폭탄 테러, 각종 테러를 일으키면서 피에로는 이름을 떨쳤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4차 중동전쟁이 끝난 후 1973년에 피에로는 이제 더 이상 모든 테러에 피에로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대신 전 세계가 피에로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아랍 정상회의에서 피에로를 팔레스타인의 대표로 인정하였습니다. 그해 12월에는 피에로가 유엔의 업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독립정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강력히 외치면서 그동안 테러 단체로서의 이미지를 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1993년에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반환을 둘러싼 오슬로 회담에서 피에로는 이스라엘과 마주 앉아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자치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유엔이 피에로를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에로는 이름을 PNA,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자치권을 확보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가 이렇게 온건 노선을 걷는 사이에 1987년에 결성된 하마스가 급부상하였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란 뜻인데 반유대주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에 강력히 맞서 투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피에로를 탈퇴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마스에 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마스는 2007년에 가자 지구의 통치권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함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 하마스입니다. 약 4,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물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때만 해도 팔레스타인이 확실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에 불과했고 팔레스타인은 작지만 여러 왕국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확실히 월등히 우위에 있으며 팔레스타인은 그 밑에서 생존권과 영토 확보를 위해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격세지감이 심하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중동의 아무리 작은 아랍 국가들도 모두 산유국이라서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아랍 국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에 저항할 수조차 없으니 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모세의 예언 과정을 거쳐 나라를 건국한 이스라엘은 결코 아랍의 일원이 될 수 없기에 이미 오래전에 아랍의 일원이 된 팔레스타인과 진정으로 평화 공존하는 길이 너무도 요원하다는 것이 이번에 발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이상으로 28 전쟁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가 무엇이 다른지를 더 자세히 아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희 저서 오 무함마드 당신은 누구요를 인터넷 서점에서 구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방영을 미루었던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음력은 선교사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